네, 활동지 11번에 문제풀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은 엄청 쉽죠? 네, 2kg의 물체가 지면에 놓여 있고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는 10N의 힘을 받네요. 그러면 이 물체는 알짜 힘이 몇일까요? 네,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0N일 겁니다.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은 네, 그래서 10m를 이동했다고 하죠.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줄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쉽죠? 자, 그 다음 10m 이동 후 속력 V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요 단원에서 배운 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은 뭐랑 똑같다?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얼마예요? 위에서 나왔네요. 100줄이네요. 이게 델타 2K라는 거고 이게 2분의 1 M V 제곱이겠 V 제곱의 변화량인데 이 물체는 처음에 속력이 몇이었죠? 예, 물체가 지면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력은 0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10m 이동한 다음에 속력을 V라고 하면은 델타 2K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0이겠죠? 예, 그래서 0은 지워주고 근데 이게 몇 줄이라고? 100줄이네요. 예, 그래서 m에다가 2kg 넣고 하면은 v 제곱은 100, v는 10m/s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1 운동 에너지 정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필기하셨죠 다? 네, 오케이. 확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1 운동 에너지 정리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자, 그림인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 2kg인 두 물체 A, B에 수평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주었다. 그래서 Q까지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A, B를 P에서 Q까지 각각 같은 거리만큼 각각 이동시켰을 때 자, 여기서 뭐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게 같은 힘 F로 당겼는데 하나는 1kg이고 하나는 2kg이야.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질량이 큰 게 가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할 수는 없고 얘가 더 빨리 도달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몇 초 만에 누가 더 빨리 갔든 늦게 갔든 상관없이 P부터 F라는 힘을 쭉 줘서 Q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가 A의 한 일과 B의 한 일은 같다. 맞나요? F가 한 일은 F 곱하기 거리잖아. PQ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F도 같고 PQ 사이의 거리도 같아. 그러니까 한 일은 같다.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W는 뭐랑 똑같아요? 델타 EK랑 똑같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A가 Q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랑 B가 Q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어떨까? 똑같아요. 둘 다 운동 에너지 0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똑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각각. 예, 오케이? 그래서 Q에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맞나요? 아니요. 같아요. B와 A가 같다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Q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맞나요? 지금 Q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같지.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A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v 제곱이고 B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 제곱이지. 그럼 VA랑 VB랑 같나요? 같지 않죠. VA가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이야기다. 네. 자, 그러면 뒷장의 확인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문제 3번 같은 경우엔 정말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이 정도 난이도가 우리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어려운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난이도라는 게 사람마다 잘 푸는 그 단원, 잘 맞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어려우니까 우리 좀 큰 데다가 풀겠습니다. 여기 다음 장에 여백이 있는 데다가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고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한 후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A와 B는 각각 H 그리고 라지 H에서 동일한 속력 V가 된다. 여기서 딱 멈췄으면 문제가 좀 쉬울 텐데 멈춘 게 아니고 여기서 여전히 속력 V를 가지네요. 근데 동일한 속력 V를 가진대. 네, 그래서 A, B의 질량은 각각 EM,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다. H-H는 네, 물론 제가 이거 원래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보기를 지우는 바람에 문제가 좀 불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H-H의 값을 여기 주어진 M, G, K, D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제가 무심코 그냥 객관식의 보기를 지워버렸더니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간단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크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야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요 처음에 압축돼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그때는 이 용수철을 압축시켰을 때의 에너지니까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출발을 했어. 압축된 게 튕겨 나갔어. 그럼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아직 각자 언덕을 들어가기 전에 운동 에너지가 또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랑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언덕을 올라가서 요 A는 H에 도달하고 B는 라지 H에 도달한 요 시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생겼을 거고 또 운동 에너지도 여전히 존재하네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시점, 그러니까 용수철이 압축되었을 때의 시점, 그 다음에 튕겨 나가서 수평면상에서 운동할 때의 시점, 그 다음에 요 언덕에 올라가서 V로 여전히 운동할 때의 시점, 요 세 가지 시점이 다 역학적 에너지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이 어디서 필요하냐? 요 처음 해서 탕탕 튕겨 나갈 때 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텐데 얘한테 얼만큼 전환되고 얘한테 얼만큼 전환될까? 그 비율은 운동량 보존을 써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케이.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이용해야 되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요 수평면을 우리가 요 중력 역학적 에너지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빵이겠죠? 그리고 지금 용수철을 압축시킨 다음에 압축시켜 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아직 운동하기 전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빵이겠죠?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원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여야 되는데 얘네 둘이 다 빵이네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고려하면 얼마지? 2분의 1 용수철 상수 K 그 다음에 압축한 길이 D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K D 제곱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일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아까 말한 튕긴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랑도 같고 여기 언덕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와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 요 값을 E0라고 좀 도입을 합시다. 이거는 저희가 도입한 상수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이 식을 이용해서 KD로 바꿔줘야겠죠. 자,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B가 이렇게 압축돼 있는 동안에 여기에 총 운동량은 몇인가요? 총 운동량은 0입니다. 0. 그쵸? 운동량이라는 게 MV잖아. 그래서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0, B의 질량 곱하기 속도 0. 그러면 합치면 0이죠, 그냥.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빵이었어. 그러면 튕긴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튕기겠고 얘는 오른쪽으로 튕길 텐데 이 튕겨서 수평면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운동량은 합이 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튕겼어. 용수철 때문에 튕겨서 나온 처음 속도가 V0였다고 해볼까? A의 속도를. 그러면 B의 속도는 얼마여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게요. 이 운동량식에서 A의 운동량은 2M 곱하기 마이너스 V0고 B의 운동량은 M 곱하기 뭐가 와야 요거 두 개의 합이 빵이 될까? 네, 너무 쉽죠? 2V0가 되면 됩니다. 2V0가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MV0 얘는 EMV0가 돼서 두 개를 합치면 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써볼까? A가 V0로 왼쪽으로 튕긴다고 해보자. V0도 우리가 도입한 상수죠. 그럼 B는 어디로 튕겨? 일단 오른쪽으로 튕기고 근데 2V0로 튕기겠죠. 그래야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는 왼쪽으로 V0, B는 오른쪽으로 2V0로 튕긴다. 여기까지 해보고 자, 우리 세 번째. 자, 언덕을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튕겨서 A는 한 요쯤 있는 거야. B는 한 요쯤 있는 거야. 그 순간을 봅시다. 그 순간을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기 전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EA라고 하고 E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EA랑 EB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죠?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E0였잖아.
그죠? 그러면 이 언덕을 올라가기 전 역학적 에너지도 몇이 나와야 돼? 총 2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2 제로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우리 EA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 EA는 뭐냐면은 요 수평면에서의 그거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 빵이죠. 그 다음에 이미 용수철에서 떠났잖아. 그러니까 탄성력 위치 에너지도 빵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둘 다 빵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안 남아 있겠죠. 그럼 A의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이 2m이고 속력은 v0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 B는 2분의 1에 얘도 중력 위치 에너지 빵, 탄성 위치 에너지 빵이니까 2분의 1 질량 m. 근데 얘 속력이 얼마야? 2v0죠? 그래서 2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mv0 제곱이고 밑에 거는 2의 제곱하면 4가 되니까 2mv0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B가 이 A보다 2배 더 큰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 연립을 하면은 2A 더하기 2B 대신에 2EA는 2제로잖아. 그러니까 2A는 3분의 1 2제로라고 할 수 있고 2B는 3분의 2 2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언덕을 올라가기 전을 했으니까 언덕을 올라간 후를 보겠습니다. 언덕을 올라간 후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2A였고 그게 3분의 1 2제로였죠. 그럼 언덕을 올라간 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역에보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여전히 3분의 1 2제로이다. 즉 뭐가 3분의 1 2제로냐? 여기서의 지금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탄성 역학 위치 에너지는 없고 그렇지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v로 여전히 가고 있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질량 2m 속력 v 제곱 더하기 중력 위치 에너지는 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질량 2m 중력과 속도 g 높이 h. 그래서 2분의 1에 2mv 제곱 더하기 2mgh가 3분의 1 2제로가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볼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게 h-h거든. 그래서 요 h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해 보자. 식을 정리하면은 이거 조금 정리해 보면은 양변에 2분의 1을 좀 곱해 볼까요? 아니다. 이 EMGH를 왼쪽에 놔두고 오른쪽을 3분의 1 마이너스 MV 제곱. 그래서 양변을 2분의 1을 다 해버리면 이건 없어지고 여긴 6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네. 그래서 MGH는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요 식을 우리가 하나 갖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기압이라고 해봅시다. 자, 언덕을 올라간 후에 A의 역학적 에너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언덕을 올라간 후에 B의 역학적 에너지 해보겠습니다.
언덕을 올라간 후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역애보에 의해 여전히 여기는 몇이지? 이 B는 3분의 2 제로네요. 여전히 3분의 2 제로이다. 그럼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얘 속도 높이는 h죠? 가 3분의 2 제로라는 겁니다. 이것도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mgh는 3분의 2 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요 식을 우리가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 갑니다. 자,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은 mgh-mgh가 될 거고 우변은 미안해요. 여기 6분의 1 2 제로네. 자, 우변은 3분의 2 제로 빼기 6분의 1 2 제로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사라지면 3분의 2는 6분의 4잖아. 그러니까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고 그러면 2분의 1 2 제로고 좌변은 mg h-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h-h가 궁금한 거잖아. 이거는 2mg분의 2mg분의 2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이 제로를 다시 바꿔줘야겠지. 이 제로가 뭐야? 2분의 1 kd 제곱입니다. 그래서 2mg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d 제곱이니까 분모는 4mg분의 kd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h-h는 4mg분의 kd 제곱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